FM.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며칠 전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왔죠. 노인의 날을 먼저 정했던 선진국은 1948년에 유엔 총회에서 노인 권리 선언문이라는 걸 채택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 비해 높았고 빨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최근 노인에 대해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 노인들은 자원봉사는 물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있고 가족 부양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러한 노인들의 공헌이 앞으로도 사회 발전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적절한 보건 지원과 관련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보고서였죠. 삶을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한 가지라도 배울 것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르신만큼 좋은 인적 자원은 없습니다. 우리도 노인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랫말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니까요. 10월 5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우리 애들 위한 공부의 힘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자주 읽는데 청소년들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공부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아버지가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청소년을 가진 아니면 중고등학생 가진 어머니들 책을 보시면 이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입니다가 그 작가가 금방 생각나지 않습니다. 꼭 중년들에게 꼭 보내서 아버지 역할, 자식을 좀 더 소홀히 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이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바쁘더라도 자식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좀 더 가정의 화목,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 자식을 교육하는 거는 자식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꼭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읽어봐라. 오늘의 주제는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나 지인에게 이 책만큼은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까지는 아니어도 함께 읽고 함께 그 공감을 나누고 싶은 책. 그런 책 있으신가요? 이 가을 한 권 추천해 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 주제 회화를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미술 속 도시 속 미술 관람권 2매를 드리고요.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문자 주제는 추천하고 싶은 책, 정말 강권하게 되는 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었습니다. 이상은이에요. 사랑할 거야.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4분입니다.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책, 정말 이거는 꼭 읽어라 라고 강권하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요? 라고 오늘의 중심 문자 주제를 드렸는데
7253님이 금방 하나 주셨어요.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저도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삶의 소소한 단상들을 깊이 있는 성찰과 위트 있는 글솜씨로 풀어놓는 김훈만의 필력. 역시 노장은 죽지 않았다군요. 좀 더 삶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지금 3분의 2 정도 읽고 있는 중인데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라고 강추하셨어요. 저도 이 장영희 교수 좀 세상을 떠나셨죠. 장영희 교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을 청소년들에게 권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언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등장하는 다른 문학 작품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오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수요일 100세 시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을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근호 KEB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직함을 봤는데 상속증여센터를 두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인가요? 또 수요도 있지만 좀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좀 또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장명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부자만 만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일반인들도 세금 얘기는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돈의 많고 적음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정보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속과 증여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번 같은 번호로 질문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여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뭐 너무 어린 자녀에게 너무 큰 금액의 증여가 있다 그래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네.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증여 많이 쓰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네. 알고 싶은데요. 일단 상속과 증여는 뭐 부모님한테 대부분 공짜로 이렇게 받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제 법률 효과는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일단 상속이라는 단어는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네. 통상 이제 법정 유언이라고 해서 유언장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유언장을 작성하셨으면 자유롭게 정해두신 분한테 건너가지만 유언이 없으시면은 반드시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넘어가는 게 이제 상속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증여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시는 건데 네.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원하는 시기를 다 정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주는 게 바로 이제 증여에 해당되는데요. 네. 증여는 주시는 분하고 받는 사람들이 둘 다 오케이를 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쌍방 계약입니다. 상속은 그냥 주시겠다 하면 건너가는 건데 그런 네네.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주게 되는데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뭔가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최근에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진짜 퍼센테이지가 어떻습니까? 예. 상속 대 증여가. 지금 사회 현상을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 100세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본인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녀들의 삶은 점점 팍팍하다 보니까 조금 보태주고 싶은 게 당연히 이제 부모의 마음이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자녀를 건너뛰어서 손자녀로 증여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손주 하면은 갓난아이 생각하시는데 성년 손주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회 첫발의 자금을 좀 지원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수명 연장,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세무서에서 이런 어떤 적발 능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 자진해서 좀 신고하는 경향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바람직한 얘기네요. 근데 왜 대를 거르죠? 대를 걸으시면은 이러면은 뭔가 이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자녀한테 건너가면서 증여세를 한번 부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자한테 넘어가면서 두 번을 내야 될 세금을 한 번에 네. 200%를 내야 될 세금을 130%에서 140%만 부담을 하니까 60-70% 정도가 절세가 됩니다. 이른바. 그러면 만약에 미성년의 손자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네네. 관리는 자녀가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성년자는 이제 행위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관리를 좀 도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속보다 이제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이유도 살짝 살펴주셨어요. 근데 상속, 증여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뭐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나 중산층에게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남의 그렇지 나라 않습니다. 얘기는. 물론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대한민국의 한 3%에 해당되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기는 맞습니다. 네. 상속 시점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물려주시면 상속세가 없는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면서도 이게 미리 재산을 받고 싶은 게 이제 좀 또 사람의 심리인데요. 일단은 국세청 지난 7월 5일 날 발표 자료를 좀 살펴드리면은 2015년 작년에 98,045명이 증여 신고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 87%에 해당되는 84,998명이 어느 정도 규모를 증여를 했냐면은 3억 원 이하입니다. 3억 원 이하. 네. 이만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주 큰 금액의 많은 재산을 건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대부분 90%에 가까운 사람들은 3억 원 이하의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금액은 그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여긴 동산, 부동산 다 포함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 부동산으로 이걸 치면은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이제 이게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87%가 한 전체 증여된 금액의 4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증여. 뭐 TV에서나 볼 듯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0.2% 증여 신고를 했는데 그 차지 비율이 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은 차지 비율이라는 게? 그 증여 이 전체 증여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 저 지금 다른 용어를 쓰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중산층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자녀분들 결혼하는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리고 어린 자녀들한테 조금 목돈 마련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여 목적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남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세금 문제도 걸리고 해서 실제로 이 상담 건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까? 예, 상담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2012년을 이제 바닥을 치고 증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뭐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수명은 늘어나고 성장한 자녀가 아직 뚜렷하게 이 사회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서 증여들을 많이 하신다는데. 그럼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게 나을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제 생각이라서 이
재산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 조그만한 돈이 마중물이 돼서 큰 돈의 어떤 초기 자금이 분명히 되실 수 있고요. 네네. 근데 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돈이 옴으로써 근로의욕이 혹시 저하되면 어떨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양날의 검처럼 항상 네.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실은 부모님들이 정확히 자녀를 키워왔기 때문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약이 되는 분들한테 꼭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부잣집 자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자녀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직업이 없다. 하나는 대중교통비를 모른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그러니까 근로의욕이라는 건 바로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나는 한 달에 뭐 얼마를 버는데 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주면 일을 안 하고 싶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재산을 넘겨주면서 이 돈을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경제 능력들을 네. 부모님이 같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로또 보면은 대부분 결론이 많이 안 좋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돈을 받고 관리할 능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증여를 할 때는 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점이 참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예, 증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상속을 할 거냐 증여를 할 거냐 먼저 판단을 해서 상속보다도 증여를 조금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상속의 예비 단계입니다. 증여라는 네. 것은. 그래서 증여를 하시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예, 보면 이제 상속에서 과거 10년 전에 증여까지는 합산해서 최종 상속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그냥 상속세 한 번만 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세에 증여를 하신 분이 네네. 88세 정도의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 네네. 이때 상속세는 80세에 증여한 그 금액까지를 포함한다고요?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고요. 아. 증여세 냈던 거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더해서. 예. 그러니까 일단 사망 시점을 모르니까 네. 좀 일찍 하라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하셔서 끊어내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통상 이제 60대 분들한테 증여를 하시죠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본인이 젊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할 필요가 때가 없다고 안 생각을 됐다. 하고 특히 이제 자녀도 아직 이제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네. 막상 그분들이 10년이 지나서 70대가 되시면은 다들 늦었다고 또 생각을 하세요. 아.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성장이 돼 있겠죠.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늦었다 생각하실 때가 가장 가장 빠르다. 빠르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금의 비율이 상속세가 훨씬 큰가요? 기본적으로 이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네. 재산이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상속으로 끌고 가면은 상속세가 없어요. 아. 근데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공제가 작습니다. 근데 네. 시기를 미리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막 졸라서 먼저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재산이 보통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전재산. 예, 모든. 전 재산이 네. 되신다면은 상속으로 끌고 가셨을 때 세금 없이 건너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증여하는 분들의 증여 수단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의 어떤 재산 불리기용으로 마중물 개념으로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너무 크니까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이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분할하는 형태군요. 그렇죠. 예, 이제 부모의 상속 재산을 줄이려면은 어떤 형태가 좋냐면은 이 미리 증여해 주시는 거는 아주 이제 미래 값어치가 많이 나갈 만한 재산. 아, 예. 지금은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지만. 예. 네. 아니면은 이제 세법에서는 똑같은 재산인데 이 살 수 있는 가격 호가는 동일한 가격인데 세법에서 좀 낮게 평가를 해주는 재산들이 예를 있어요. 들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단독 상가라든지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개념에서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장점이 있으세요. 미래 가치를 본다면 주식도 많이 증여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예측이 되는 주식이 되겠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써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0년 이내부는 합산을 한다고 했지만은 네.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을 합니다. 아,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좋은 거를 미리 주셔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녀의 재산 불리기 목적으로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 증여도 많이 하시는데 2015년 국세청 통계 자료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부동산류, 네. 그다음에 주식 현금류, 그리고 뭐 기타 뭐 권리 같은 재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증여 인원수로 계산을 해보면 부동산이 54%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연금이 44%. 그래서 네. 약 10%포인트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둘 다 46%. 7조 원 정도가 지금 자녀들한테 건너갔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소득점까지 쫓아가면은 주식연금 쪽이 좀 더 많이 증여가 됐습니다. 결과는.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오늘 상속 증여에 관한 정보를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날 그런 날에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중간에 노래 한 곡 듣고 왔어요.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10시 44분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증여를 하게 된 이후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져서 힘겨운 분들이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불효자 방지법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실은 이제 최근에 효도계약서라고 해서 네. 이게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소송까지 가시는 분들은 없는데 네. 이게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모를 잘 부양을 해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줬던 거를 다시 뺏어오겠다. 돌려받겠다. 네. 라고 계약서에 쓰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효도계약서라고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어떤 걸 발단으로 해서 소송을 했다. 소송을 네. 하셔야만 이제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는 종료가 된 거죠. 끊어지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부모님이 3달을 더 사신 분이라서 줬다 뺏는 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왕이시면 주실 때 잘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내 몫은 챙겨놓고 대부분 주시면서 나 잘 부양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먹고 살 것은 정해놓고 남는 금액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부담부 증여. 네. 줄 때 그냥 어느 정도 내 빚을 아니면 채무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주는 어떤 그런 게 그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증여도 받지만 채무도 가져가라. 그렇습니다. 물론 예. 증여가 더 예. 증여액이 크고.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뭐 아파트 5억이 전 재산이에요. 네. 근데 조르죠. 해서 근데 달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한 뭐 전세금 한 2, 3억 정도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가 챙기고 남는 금액을 전세를 네가 나중에 갚아라 하는 조건으로 넘겨주면 최소한 2, 3억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왜 아기들 태어나면은 어르신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주시고 세뱃돈 주시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게 점점 덩치가 커져서 네네. 아이 앞으로 된 통장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서 일정 네네. 수준이라는 게 신고를 해야 되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네. 건데 그 신고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단은 증여세 면세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미성년자 현재 만 19세인데요. 네.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2천만 원 예,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통틀어서 받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성년 만 네. 19세가 넘어가시면 5천만 원. 근데 이게 1회가 아니고요. 네. 10년 그게 무슨 10년 말씀- 합산해서 10년 합산. 10년 걸쳐서 예. 그러니까 총액이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예. 신고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넘으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금액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진짜 식구들 많은 그런 댁에서 세뱃돈 한번
저 명절에 받으면 꽤 큰 목돈이 맞습니다.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모아지는 거를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군요. 자, 그리고 아까 소송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증여도 하지만 어떤 채무도 가져가도록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왜 주택담보대출을 하잖아요. 네네. 주택연금 참 예. 주택연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살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주택연금을 쓴다. 예. 그럼 집을 주시지 않고 나머지를 다 주시는 방법도 있나요? 실제로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네.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연금 3층법이라고 해서 뭐 국민연금, 그렇죠. 퇴직연금, 개인연금 위에 또 하나 얹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인데요. 네. 일단 그 정부에다가 맡겨놓은 거고요. 생활비를 거기서 타다 쓰시고 타다 쓰다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자녀분한테 이제 상속되는 그런 효과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4296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새어머니께 전 재산을 증여하셨어요. 친자식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실제로 보면은 네. 이제 새 어머니가 이제 가족으로 등록돼 있는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분의 관계없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전 재산을 증여하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친족으로 엮여져 있는 배우자 자녀분들은 1979년 이후에 증여한 것들은 다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그 위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날 1년 이내에 재산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몫의 최소한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당 사항이 예, 있으신 해당 거죠. 사항이 되시니까. 그리고 이 새어머니가 혼인신고가 된 어머니로서의 지위가 있는 분인지가 제일 중요한가요? 또 그런 부분들도 물론 근데 1년 이내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은 되시는 거고. 근데 지위가 예. 없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의지를 갖고 나는 이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법인데요. 네. 이제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은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출발을 한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 보호는 받으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0시 50분이나 되었는데요. 오늘 이 상속과 증여에 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KEB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김근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네,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어떤 책이신가요? 라는 주제를 드렸는데 8472님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를 추천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야 할 때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은 시점에 정말 하루키처럼 떠나고 싶은 유혹과 함께 떠난 장소에서 소소하고 또 평범한 일상을 표현한 그의 수필에 웃음도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2848님, 아침형 인간이란 책을 권하고 싶어요. 내용 중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네, 반성이 되는데요. 0502님, 한영호 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강추합니다. 올가을에 반만년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잃어버렸던 보물을 찾아보십시오. 2088님은 결심 중독이라는 책을 추천하셨어요. 항상 결심해놓고 못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0502 그리고 2415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구창모의 희나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18호 태풍 차바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계신데 별탈 없이 빨리 빠져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죠. 고맙습니다.